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장중한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메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긍정적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매우 기분 좋게 시장을 즐겼죠.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개성 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주셔서 영상으로 저희 의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본다면 이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기사들을 내용을 본다면 사실 폭파된 시간은 오후 2시 50분 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 가지고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피는 후에 언론 보도 낸 시간이 오후 3시 29분이었죠. 처음으로 속보가 나온 게. 근데 참 조금 이상하죠. 자, 이걸 볼까요? 자, 아난티 3시 9분. 그리고 대아티아이 볼까요? 대아티아이도 3시 9분부터 3시 10분, 3시 9분.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도 3시 10분. 자, 반대로 방산주를 볼게요. 빅텍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자, 이때가 3시 9분 기점으로 하락폭은 제어가 된 상태. 그리고 스페코 또한 이때가 3시 9분 기점으로 하락은 제어가 돼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상태. 그리고 한일 단조까지 볼까요? 한일 단조는 뭐 그렇게 크게는 무의미하지만 이때도 3시 9분 기점으로 하락은 제어가 된 상태. 참 방산주와 대북주의 주가 방향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이상하리 많지 겹치네요. 3시 9분. 뭐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오늘 장중 오후 3시 기점으로 외인들이 급속히 이탈했다는 점, 시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은 하죠. 자, 내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일 시장은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내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는 보일 수밖에 없다고는 봐야겠죠. 그 조정폭은 쉽게 예측할 순 없겠습니다. 다만 빅텍, 스페코 등 이미 잘 알려진 방산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고, 대북주는 상승분 반납을 넘어서 다소 시장의 조정폭보다 더 큰 하락 장세를 띄울 것임은 분명해 보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주와 방산주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갈리겠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그러왔듯이 단기 악재 조정으로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린 경험을 다 했죠. 그리고 항상 명절처럼 때가 되면 나오는 북한발 리스크도 이 또한 우린 경험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 우리 증시를 정말 힘들게, 정말 못해먹겠다 할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죠.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악재로 매번 충격을 주고 소리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이 지금 뭐 핵실험을 했나요? 미사일을 발사했나요? 뭐 실험하고 발사하는 순간 이건 우리나라와 척을 지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도 이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편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걸 북한도 뻔히 아니까 우리나라만 건들기 위해서 남북사무소 건드린 겁니다. 단순히 삐라 때문에 북한이 이러는 건 아닌 거란 걸 다들 아시잖아요. 코로나니 뭐니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북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은 빨리 뭔가 이득을 취할 협상이든 뭐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라가지고 문제거리 삼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남북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도 아닌데, 참 제대로 된 상식을 가졌다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도 안 되는데, 근데 해요, 북한은. 그만큼 뭔가 급하고 조급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외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학을 배운 것도 아니라서 더 깊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그 이상은 사실 모르죠. 저희는 기업을 분석하고 업황, 모멘텀을 살펴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깊게는 저희가 들어가진 못하죠. 그저 그저 핵실험을 했을 때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우리 시장은 충격은 단기 충격이었고, 오늘 이러한 북한의 액션 또한 단기 악재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 자산을 폭파시킨 거니까. 어찌되었든 일단 코앞에 다가올 증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자, 대북주는 사실 저희가 잘 언급을 안 드려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대북주 관련 종목들은 찾기 힘들죠.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몰라요, 사실. 기술적으로 이걸 볼까요? 뭐 아난티를 보면서 뭐 일봉으로 볼게요.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희도 뭐 지지라인, 저항라인 이렇게 설정은 하긴 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뭐 실적을 추산하는 것도 아니고 업황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애매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적을 바라봐야 될까요? 업황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북주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어요. 제발 잘 되라. 철도나 좀 깔아줘라. 북한이랑 뭐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해라.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오늘 당장 내일 그래 우리 한민족 다시 잘해보자 이럴 일은 만무하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북주에 관련돼서 투자 시점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범위 내라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서 관망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는데, 일단 내일 장세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주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권유해드리지 않아요. 뒤늦게 따라간다? 모르겠어요. 일단 추격 매수는 권유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북주를 말씀드리면, 다만 관점의 차이는 있죠. 단타 단기 관점으로 진입하셨다면 정말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이라 모르겠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 하신다면은 참 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해소가 되어 왔죠. 해소가 됩니다.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민주당이 180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상태이잖아요. 에휴 참, 얘네 에휴. 뭐 여튼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정부도 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상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을 때 충격 여파라는 거는 아니란 겁니다. 일단 북한발 악재에 대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기 악재는 단기 악재로 지나갈 것이다. 오히려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아니었고,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나 이러한 부분도 아니고, 이러한 단기 악재는 단기 악재로 지나갈 것이다 해서 쉽게 멘탈이 흔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점 저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VIP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 VIP 추천 종목도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무료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